자, 지난번에 봤던 마지막 문장 샘플 퀘스천에 나왔던 마지막 문장은 그냥 이건 내가 해석해 버릴게. 자, 때때로 사람들은 scarcely 요 단어 좀 어려운 단어입니다. 거의 뭐뭐 않다라는 글씨가 왜 이래? 어? 거의 뭐뭐 않다라는 의미의 부정부사거든. 일단은 이것도 좀 뜻은 알아놓고 때때로 사람들은 거의 그 영향을 노티스 알아채지 못한다. 아니 그러니까 지진 얘기하고 있잖아. 지진은 진도하고 사이즈 크기에서 좀 다양하대. 그래서 때때로 사람들은 그 영향, 그러니까 지진이 무슨 영향을 미치는지 거의 알지도 못할 때가 많다고. 실제로 우리나라가 그렇지. 우리나라에서 지진 좀 벌어진다 그래가지고 우와 큰일 났네, 집이 무너진다 이러지 않는단 말이지. 물론 옆 나라가 다 막아주니까 그런 거긴 하겠지만은 일본 같은 데 가면은 지진 거의 그냥 매달 한 달에 한 번 내지는 뭐 한 두세 달에 한 번 정도 학교에서 매번 꼬박꼬박 지진 대피 연습을 해요. 하도 지진이 많이 벌어지니까. 근데 솔직히 말해 연습이 필요 없을 정도로, 연습이 아니라 매일매일 실전일 정도로 지진이 자주 벌어지거든. 그러고 보면 대단한 거야 그 나라도. 그래서 일본에는 큰 건물이 별로 없어. 그리고 목조 건물이 은근히 많고, 그리고 왜 우리나라에는 온돌이란 거 있잖아. 적어도 뭐 보일러 뭐 그런 거 설치해가지고 바닥이 따뜻해지게 하는 그런 게 많은데 일본은 그게 잘 없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바닥이 원체 막 흔들흔들 하다 보니까는 아래서 보일러 터지면 어쩔 거야. 그래서 일본은 집안에 화기, 그러니까는 가스 들여놓고 뭐 불 들여놓는 거 자체가 그리 많지 않아요. 그럼 뭐 그 나라가 그런 거니 뭐 어쩌겠니. 자, 여튼간에 우리는 거의 영향을 깨닫지 못하지. 눈치채지 못하지. 그러나 다른 때에는 other times, 다른 때에 그것들 지진들은 땅을 shake 흔들어 놓는다 for a long period, 오랫동안. 어, 유발하면서 while 다음에 ing를 썼는데 이게 분사구문이라서 뭐뭐 하면서, 분사구문 얘기는 전에 한 적 있었지요. 뭐 문장하고 상관없이 ing가 돌아다니면 어지간하면 뭐뭐 하면서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while까지 같이 포함해서 그냥 유발하면서 tremendous한 damage를, 엄청난 데미지를, 생명과 property, 재산이란 뜻입니다. 생명과 재산 둘 다에다가 엄청난 데미지를 유발하면서 라고 하네. 사실 우리나라 근처에서 지진 가지고 제일 고생 많이 하는 나라는 사실 일본이 맞는데, 근데 지진이 한번 벌어졌을 때 가장 피해가 심한 나라라 그러면 의외로 일본보다는 중국일 수도 있어. 거기 건물이 지진 그 지진 대비 설계를 잘 안 하거든. 근데 그거 우리나라도 되게 조심해야 돼. 우리나라도 지진 대비 설계, 그러니까를 잘 안 해. 하도 옆 나라가 잘 막아주니까는 그냥 지진 없겠지 하고서 그냥 대충 퉁쳐버린다고. 근데 정말 위험한 건물 몇 개는 정말 지진 대비 열심히 해놔야 되거든. 특히 원자력 발전소 같은데. 어. 근데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소들의 지진 대비 설계가 좀 어설프지 않은가 걱정은 좀 됩니다. 근데 이거 중국에 비할 바는 아니야. 중국이 당연히 우리나라보다 원자력 발전소가 훨씬 많거든. 거기다가 죄다 바닷가에 몰려 있어요. 원자력 발전소 바닷가에 있어야 돼. 물을 계속 물로 식혀줘야 되니까. 하필이면 다 우리나라 서해 쪽에 가 있어. 게다가 지진 대비 설계도 잘 안 해놨어. 중국에서 또 지진 큰 거 벌어져가지고 원자력 발전소 터지잖아. 그럼 제일 먼저 피해보는 나라? 중국이 아니야, 우리나라야. 난리 난겨. 이 도대체 왜 옆 나라들이 이렇게 민폐 끼치는 나라들만 우장차창 몰려 있는지 참 웃겨. 그러고 보면은 우리나라도, 아니 우리나라가 이를테면 뭐 전 세계에서 그 국방력이 아마 7위 정도 됐지. 6위 7위 왔다 갔다 하지. 근데 우리나라가 진짜 센 나라라는 생각하는 사람 대한민국에 한 명이라도 있나 모르겠다. 별로 없을 거야. 옆 나라들이 너무 세, 너무 그런 나라들만 모여 있으니까 참 웃겨. 자, 여튼 그렇대. 뭐 샘플 퀘스천 얘기는 그런데, 자 일단은 문제를 좀 보자고. 이 파트에서는 문제가 어떤 식으로 나오냐 하면은, 자 보면은 which of the following, 다음 중에 어느 것이 가장 잘 표현하냐? essential한 information, highlighted sentences, highlighted, 이거 highlight가 강조된이란 뜻이야. 강조된 문장에 강조된, 자 이거 좀 적어놓자고. 강조된 문장의 essential, 핵심의 information, 핵심 정보를
어느 게 제일 잘 표현하는가? 그렇대. 왜 윗글에서 표시한 게 이거잖아. 이 문장이잖아. 그러니까 때때로 사람들은 그 영향을 거의 깨닫지 못하지만 다른 때에는 아주 오랫동안 땅을 흔들어대서 생명과 재산에 엄청난 데미지를 유발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자, 가장 A, B, C, D 중에서 가장 잘 표현한 말, 가장 비슷한 말은 뭐냐라고 하네. 자 보자고. A. 사람들은 사소한 지진은 깨닫지 못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더 큰 것들은 사람들을 죽이고 건물을 파괴할 수 있다. 이거네. 자, B. 대부분의 지진은 눈치채지 않은 채로 간다. 사람들에 의해서. 이분도 비록 뭐뭐일지라도 란 뜻이야. 이것도 왜 알아둬야 될 표현이야. 비록 뭐뭐라도. 비록 그것들이 때때로 재산을 파괴할지라도 대부분의 지진들은 눈치채지 못한 채로 가버린다. 아니지요. 난리 날 때는 진짜 제대로 난리가 난댔어. C. 지진은 전형적으로 일반적으로란 뜻이야. 일반적으로 오랫동안 라스트 지속한다. 일반적으로 오랫동안 간다. 그래서 그것들은 많은 사람을 죽일 수 있다. 집을 파괴할 수 있다. 아니 아닐 수도 있겠지. In most cases 대부분의 경우에 케이스 경우란 뜻이야. 대부분의 경우에 사람들은 pay attention 하지 않는다. 관심을 주다 집중하다라는 뜻이야. 사람들은 지진에 집중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cause much 다음에 데미지겠지 뭐 많은 걸 유발하지 않기 때문에라고 그냥 일단 얘기해보자. 아마 데미지가 있었겠지만 그냥 잘렸나봐. 잘린 거 어떻게 알았냐고요? 뒤에 마침표가 안 찍혀있네. 아마 다음 줄에 뭐가 있었던 것 같아. 데미지였던 것 같아. 데미지. 그래 이것도 뭐 책도 사람이 만드는 거다 보니까 이렇게 오타도 가끔 있지. 큰 피해를 유발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지진에 집중하지 않는다. 이건 아니겠지. 여튼 답은 A였어. 자, 여튼 이 파트의 문제는 대체로 이런 식으로 나올 거라고. 그러니까는 비슷한 의미의 문장을 찾으세요. 아니면은 핵심 문구를 핵심 문구의 의미를 담고 있는 문장을 찾으세요. 뭐 그런 거래. 자, 다음 글을 좀 보십시다. Properties of gold. 금이라 참 대단한 여러 가지 의미로 대단한 광물입니다. 지구상의 역사에 가장 커다란 영향을 미친 광물이라 그러면은 철하고 금 이 두 가지를 들 수 있을 거야. 철은 인간의 생활 자체를 바꿨고 금은 과학을 발달시켰어. 에? 금 때문에 과학이 발달했다? 이게 뭔 얘기일까? 엄밀히 말하면 과학이 아니라 화학이 발달했어. 현대 과학의 모든 기반에는 금이 있어. 인간이 1600년대 이후 아니 사실 그 전에도 사람들은 관심이 진짜 많았어. 기원 전부터 사람들은 금에 관심이 굉장히 많았지만은 그 중에서 특히 금에 관심이 많아졌던 게 중세 시대 때부터였거든. 사실은 중세 시대 때 왜 그러면 서기 1000년부터 한 서기 1400년, 1500년 될 때쯤 중세 시대 유럽 그 시대 사람들은 이를테면 과학 같은 걸 공부했다? 오 죽어야지. 과학을 연구했다? 살려두면 안 될 놈들이야. 중세시대 참 웃기는 시절이었다니까. 뭐가 까똑. 자, 여튼간에 왜 기독교가 득세하고 있던 그 시절에는 세상을 연구한다는 것 자체는 하나님에 대해서 의문을 던지고 하나님을 의심한다는 의미였단 말이지. 하나님을 의심할 놈을 살려두면 안 되지 라고 당시 사람들은 생각을 했었어. 근데 그 와중에서도 유일하게 연구하는 거를 허용까지보다는 죽이지는 않았던 유일하게 과학자들을 죽이지는 않았던 그 과학이 두 분야가 있었는데 첫 번째 사람 죽이는 기술. 그러니까 이제 무엇이냐 무기. 그리고 두 번째가 화학이었어. 사실은 화학이 딴 게 아니라 연금술이라고 불렀던 거야. 연금술? 연금술에 만들 연자. 금? 이거 골드. 그러니까는 옛날 사람들은 금을 되게 그 인공적으로 금을 정말 만들고 싶어 했거든. 사실은
1900년대 초까지 아니면 1800년대 말 정도까지만 해도 사람들은 인공적으로 금을 만들기 위해서 정말 별짓을 다 했었어. 근데 금을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는 뭐 이런저런 용액도 섞어보고 뭐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뭐 별짓거리 다 하다 보니까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원소들이 발견된 거고, 그리고 그 원소를 발견하면서 화학이라는 게 개념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거. 그래서 그 모든 거의 시작은 금이었어. 1900년대 초 들어오면서 1800년대 말 1900년대 초가 되면서 금을 실제로 만드는 건 불가능하다는 게 알려지긴 했어. 자, 여튼 간에 아, 금은 왜 못 만들까요? 금을 만들 수 없는 이유? 자, 여러분 그 화학의 기본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모든 물질은 뭘로 이루어져 있는지. 분자로 이루어져 있는데 분자는 뭘로 이루어져 있다고? 이거 초등학교라도 다 배울 텐데. 물질은 분자로 이루어져 있고 분자는 원자로 이루어져 있다는 얘기 들어본 적 없니? 못 들어보셨어? 자, 그래 이렇게 얘기해 봅시다. 사람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냐? 라고 하면은 대체로 물하고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을 거야. 물론 거기에 뭐 뼈 같은 거 생각해 보면은 뭐 칼슘이라던가 그런 것도 좀 있을 것 같고. 단백질이라는 거, 프로틴이라는 거, 단백질 분자가 모여가지고 좀 커다란 단백질 덩어리가 돼서 그 단백질 덩어리가 다시 세포를 이루고 세포가 사람을 이루고 뭐 그런 식일 거야. 단백질 분자라고 말하는 거는 아니면 그래 물 얘기해보자. 물의 분자 기호 뭔지 혹시 알고 계심? 들어본 적 있잖니? H2O? H2O, H가 뭐고 O가 뭐길래? 뭔가 두 개 하고 뭔가 하나로 이루어져 있어. H 수소, O 산소. 수소 분자 두 개 하고 산소 분자 하나가 합쳐지면은 이게 물이 된다고. 자, 금도 분자 기호가 있어. 자, 근데 뭐 어쨌거나 간에 수소, 산소. 우리가 인공적으로 만들 수 있는 원소는 그리 많지는 않은데 실험실에서 되게 쉽게 만들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 H2O일 거야. 물. 아니 그냥 단순히 그냥 뭐 물에다가 물에다가 배터리 음극 양극만 꽂아도 물이 수소하고 산소로 나뉘어. 뭐 그런 식으로 만들 수 있을 거야. 근데 이런 분자 하나하나는 또 원자로 이루어져 있는데 원자는 이렇게 생겼다고 보십시다. 사실 양자역학까지는 얘기하지 않을게. 그냥 고전학에 대해서만 얘기할게. 원자는 말입니다. 자, 원자 핵 주변을 전자가 뱅글 돌고 있습니다. 전자. 이거 이 책 처음 얘기할 때 했었을 텐데. 원자 핵 주변을 전자가 뱅글뱅글 돌고 있는 게 이게 원자의 기본 형태고 이 원자가 어떤 형태로 모이면은 그게 분자가 되고 뭐 그런다고. 원자 핵은 또 뭘로 이루어져 있냐까지 얘기하면 너무 얘기가 골치 아플 테니까는 일단은 그냥 원자 핵과 전자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까지만 얘기할게. 자, 금은 어쨌거나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전자가 몇 개 없고 원자 핵의 구조가 단순한 H하고 O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수소, 산소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실험실에서도 얼마든지 만들 수 있어. 하지만은 그 원자 기호가 좀 높아지면서 그렇다면 그 뭐랄까 그 무거운 원자들 철까지는 만들 수 있어. 아니면은 뭐 우라늄, 금 얘네들 되게 무거운 원자들이거든. 원자 핵에 들어있는 것들이 좀 많아. 얘네들 같은 경우에 만들려고 그러면 온도가 좀 많이 높아야 되는데 얼마나 높냐 하면은 한 20만 도, 30만 도 정도 되면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싶어. 20만 도, 30만 도의 온도? 자, 태양의 온도 몇 도인지 알고 계심? 그 5천. 오, 잘 알고 있네. 대충 5천 도가 좀 넘거든. 태양이 만들 수 있는 분자는 수소 하나밖에 없어. 태양은 수소밖에 못 만들어. 그 정도 온도로는. 금 같은 거 태양에서 못 만든다는 얘기야. 우주에서 금을 만들 수 있는 데가 딱 한 군데 있어.
딱 엄밀히 말하면 두 군데지만 일단은 한 군데는 이미 지나갔으니까 마지막 하나밖에 없어. 초신성이라고 부르는데 죽어가는 별이 마지막으로 완전히 꽝 하고 터지면서 폭발하는 그 초신성이 터지고 나면 거기서 블랙홀이 생기던가 뭐 초신성이 터지고 나면 그게 뭐 나중에 적색 외성이나 뭐 백색 거성으로 바뀐다던가 뭐 그런 식이 될 거야. 어쨌거나 간에 우주 그 별 최후의 대폭발 그런 정도는 돼야지 금이 생길 수 있는 온도가 나와. 말인즉슨 인공적으로 금 만드는 거는 결국에는 불가능했다고. 사실은 가능은 했어. 실험실에서. 응? 어떤 실험실에서? 저기 저 세른에 있는 CERN 세른에 있는 실험실에서 만들 수 있어. 세른에 있는 원자 가속기 입자 가속기가 크기가 얼마더라? 실험실에서 만들 수 있다 그랬지만 이 실험실 사이즈가 입자 가속기가 바로 나오네. 그래 여기서 제일 유명한 게 입자 가속기니까 길이가 27km 정도밖에 안 된대. 한 그 정도쯤 되면은 금 원자 하나 만들 수 있을 거야. 금 덩어리를 만드는 게 아니라 금 원자 하나 만들 수 있을 거야. 가로 27km짜리 실험실 정도 되면은 무시무시하지. 우주란 거는 정말 대단한 거요. 자, 여튼 그 금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인간은 금에 대한 요구가 엄청 많았지만은 지구상에서 금을 새로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은 아예 없어. 그런 관계로 우리는 땅 파서 나오는 금 그거 외에 엄밀히 말하면 우주가 처음 생겼을 때 빅뱅 당시에 생겼던 금이야. 그거 말고는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금이 없어. 자, 그렇답니다. 자, 금의 프로퍼티. 자, 프로퍼티란 말 이거 속성이라고 생각하자. 뜻이 참 많은 단어인데 일단은 속성이라고 하고 넘어갈게. 자, 첫 번째 거 그래. 이거 준표가 해석 한번 해볼래? Gold is one of the most precious yet rarest element on Earth. 금은 지구에서 가장 precious 귀한 괜찮아. 소중한 거나 귀한 거나 마찬가지니까 가장 귀하지만 가장 희귀한 원소이다라고 원소 중 하나다라고 하네. 가장 희귀하냐라고 하면은 물론 이것보다 더 희귀한 놈들도 있어. 그렇긴 하지만은 흔한 원소들 중에서는 제일 희귀하다고 봐도 될 거야. 아니 사람들은 금을 왜 이렇게 좋아했을까 옛날부터? 도대체 금이 뭐길래? 금의 속성 하나 때문에 사람들이 이 금을 정말 좋아했거든 옛날부터. 뭐? 철과 금의 가장 큰 차이? 거의 비슷한데? 녹는 것보다는 쓰는 거. 금은 절대로 녹이 슬지 않아요. 근데 철은 좀만 놔두면 그냥 녹슬어버리잖아. 그러니까는 이게 오래 간다는 걸 옛날 사람들은 잘 알고 있었어. 그리고 또 다른 금의 속성 중에 하나가 아까 얘기한 잘 녹는 거 있잖아. 은근히 낮은 온도에서 잘 녹아. 그리고 금의 또 다른 속성 중에 하나가 정말 얇게 펼 수 있어. 어느 정도까지 얇게 펼 수 있냐면은 아까 물질 분자 원자라 그랬잖아. 분자 하나 두께로 만들 수 있어. 분자 하나 두께가 어느 정도냐? 감이 만약에 잘 안 온다 그러면 이걸 예를 들게. 새끼손톱. 새끼 손톱 정도의 금을 하나 갖고 있잖아. 금 덩어리 하나. 새끼 손톱 뭐 가로 세로 그래 한 뭐 1cm 이하. 가로 세로 1cm짜리 금이라고 할게. 가로 세로 1cm짜리 금 덩어리 하나 갖고 있잖아. 이걸 가지고 이 방 전체를 도금하고 남아. 아니 왜 뭐 우황청심원 먹어본 적 있니? 아니 본 적은 있니? 청심원 본 적 없어? 여러분들 나중에 먹을 일이 생길걸? 오 맞아. 청심원. 자 우리나라에서 참 가장 많이 알려진 그 약 중에 하나입니다. 청심원 내지는 청심환이라고 하는데 뭐 청심원이나 청심환이나 기본적으로 같은 말이야. 어쨌거나 간에 이거 금으로 떡칠해 놓은 거
그러니까는 와 금값 진짜 비싸겠다 싶겠지만 금값은 거의 가격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아. 아 아니면 이를테면 그거 보면 알겠다. 저기 이제 네이버 쇼핑 들어가서 금가루, 식용 금가루. 금가루 그냥 먹어도 돼. 왜 우리 몸에서 소화가 안 되거든. 자, 이거 한 통에 18,200원밖에 안 해. 한 통에 100mg 0.1g. 0.1g을 가지고 이만큼을 만들어냈다고. 근데 이것도 넓게 핀 거 아니야. 더 넓게 필 수 있어. 여튼 금 요만큼이면은 이 방을 다 도배하고도 남을 정도로 금을 얇게 필 수 있어. 그러니까 녹이 안 쓰는 주제에 진짜 조금만 있어도 온갖 거에 다 지장을 할 수 있는 거야. 우황청심은 이거 같은 경우에 사실은 비싸거든. 근데 안에 들어가 있는 우황 때문에 비싼 거야. 우황? 우황이라는 게 정말 뜬금없는 소의 담낭에 염증으로 생긴 결석을 건조시켜 만든 약재. 우리를 따지면 뭐? 요로결석. 그걸 약으로 먹어. 참 사람들 대단하지 않냐? 얘가 당연히 비싸. 아니 소가 담낭에 소한테 그뭐 담낭 종에 걸릴 확률이 또 얼마나 돼요? 입으로 걸리게 할 수도 없어. 아니 사람한테 입으로 당신 자 지금부터 당신의 요로결석이 필요하니까는 요로결석 한번 만들어내 봅시다라고 더 만들어지냐고 그게. 안 만들어지잖아. 소도 마찬가지야. 이 무황이 비싼 거지 금이 비싼 게 아니야. 여튼 그렇대. 그러니까 금의 속성이라 그러면 역시 크게 세 가지. 절대로 망가지지 않는다. 엄청 쉽게 만들 수 있다. 그리고 조금 약간만 있어도 진짜 조금만 있어도 별걸 다 치장할 수 있다. 요 세 가지 때문에 사람들은 금을 그렇게 소중하게 보고 있는 것 같아. 자 계속 한번 볼까? Because of its value. 그 가치 때문에. 그 가치 때문에 people have historically used gold as a monetary unit. 사람들은 사람들은 역사적으로 금을 monetary 화폐의 돈의 이거 뭐냐 뭐니 의외로 어려운 단어 아니야 이거. 돈의 화폐의 유니트 단위라고 하자. 돈으로 사용하다기보다는 화폐 단위, 돈의 단위로 사용해 왔다. 언제까지? 지금도. 지금도 금을 화폐 단위로 사용한다고요? 예. 미국 같은 경우 우리나라는 그런 적 없거든.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아마 돈하고 그러니까 달러하고 금을 분리를 시킨 게 1950년인가 60년대 그때쯤 아닌가? 자, 한번 뒤져봐야지. 미국의 금본위제가 언제 폐지됐는지. 미국 금본위제 1971년에 와 50년대도 아니네 70년도네. 이게 뭔 소리냐 하면은 옛날 미국 지폐는 말입니다. 1달러짜리 10달러짜리건 뭐 달러 지폐 있잖아. 그 지폐 아래 보면은 뭐라고 글씨가 하나 적혀 있어. 그 글씨가 뭐냐면은 2달러를 가지고 은행에 가면 2달러를 가지고 은행에 가져가면은 같은 가치만큼의 금으로 그냥 바꿔드립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니 이거? 달러를 가져가면 그대로 금으로 바꿔준대. 사실 그 달러라는 그 종이 자체는 그냥 증서일 뿐이야. 인증서일 뿐이야. 은행에 내가 이만큼의 금을 갖고 있습니다라는 인증서일 뿐이야. 자, 달러 맘대로 찍어낼 수 있을까? 못 찍지. 왜? 그만큼의 금이 있어야 달러를 찍어내는 거거든. 근데 1970년대 들어와서야 이제 금을 화폐로 안 쓰게 된 거야 이제. 1971년까지는 미국에서도 금 자체가 화폐의 기본 단위였어. 그랬대. 계속 한번 볼까 이거? Gold, however, has many other vital properties. 까지 끊어버리자. 그러나 먼저 해석한 게 좋아. 그러나 금은 다른
자, vital 중요한 필수적인 중요한 다른 중요한 property 아까 얘기했지. 투 property 요거 many other vital property까지 한 덩어리 명사야. 많은 다른 중요한 속성 속성을 갖고 있다. 그래서 그래서 다음 문장 people use it for very many reasons. 사람 사람들은 사람들은 아하, 그것을 그것을 아주 많은 아주 많은 곳에 사용했다. reason 이유 for 때문에 아주 많은 이유 때문에 사용한다. 지금도 사용하고 있는 거야. 금은 많은 다른 중요한 속성을 갖고 있어서 사람들은 매우 많은 이유로 그것을 사용한다. 금을 쓰는 데는 굉장히 많은 이유가 있다는 거야. 자, 옛날에는 금을 뭐 때문에 썼었다고? 그냥 금 자체의 속성 때문에 그 중에서도 변형이 없다는 거, 되게 그 가공이 쉽다는 거 뭐 그런 거 때문에 썼겠지만 요즘은 아니야. 요즘에 금 제일 많이 쓰는 데가 어딜까? 반지기거리가 아니야. 도박장도 아니야. 여러분 핸드폰이에요. 핸드폰에 금 생각보다 많이 들어간다? 어디 들어가는지. 의외로 눈에 보이는 데도 애들 많이 들어가. 반도체는 아니고 반도체는 주로 실리콘으로 만들어. 그 기판에 핸드폰의 기판들에서 전기 통하는 부분들이 있거든. 전기 통하는 부분하고 전기 통하는 부분을 연결하는 접점. 그 부분에 금을 진짜 많이 써. 왜? 일단 녹이 안 슬잖아. 금은. 그리고 또 하나 금의 이거는 과학적으로 좀 필요한 속성인데 금이 전도율이 굉장히 높아. 전기가 되게 잘 통해. 금속이니까. 근데 전기가 되게 잘 통하는데 또 금의 다른 속성 중에 하나가 엄청나게 얇게 필 수 있다고 했잖아. 그러니까는 기판에다가 기판 두께가 막 이만한 기판이 있다고 치자. 여기 있는 반도체하고 여기 있는 반도체 사이에 전선을 연결해야 돼. 자, 요 사이에다가 금박 한 분자 하나 단위만 깔면 돼. 분자 하나 단위니까는 뭐 몇 밀리미터로 잴 수도 없어. 몇 나노미터 단위야. 밀리미터 이하의 나노미터였단 말이지. 그러니까 몇 백만 분의 1 밀리미터? 그 정도만 깔아도 전기가 통해. 엄청 조금 쓰면서 전기를 잘 통하게 할 수 있는. 그러니까는 기판 사이즈를 줄이는데 진짜 도움이 많이 돼요. 거기다 주로 쓰는 용도가 좀 많아가지고 그 와중에 또 녹도 안 쓸잖아. 물론 너무 얇게 깔면은 무슨 문제가 생기냐 하면은 충격에 되게 약하지. 그냥 턱 치면 끊어. 아니 아까 그 금박 같은 거 그걸 가지고 전선을 만들었다고 쳐봐. 바람만 불어도 끊어질 걸? 그러니까는 충격 흡수제를 위에다 좀 많이 발라놓는 편이긴 해. 그래서 우리는 기판을 백날 들여다봐도 금이 어디 있어 씨. 이 소리 할 거야. 다 안에 숨어 있거든. 밖으로 꺼낸 밖을 밖에 드러나는 순간 연필로 한번 쓸 거도 끊어져 버릴 걸. 그런 형태라서. 여튼간에 그래서 의외로 핸드폰에도 금이 많이 들어가. 그래서 실제로 되게 의외로 돈 많이 버는 것 중에 하나가 핸드폰 그 뭐니까 부품 재활용. 핸드폰 부품을 싹 다 용액에 넣고 다 녹여버리는 거야. 그런 다음에 거기서 금만 추출해. 그것도 돈이 의외로 된대. 자, 여튼 그렇대. 자, 다음 거, 그 얘기를 바로 하고 있는데 다음 문장 하나까지만 그래 준표가 해석 한번 해볼래? For one, gold is a superb conductor of electricity. 그래 내가 한 얘기가 이거야. 하나는 첫 번째로는 하나로는 금은 이제 문장 끝으로 보자. of electricity. 전기? 전기의 훌륭한 슈퍼브 훌륭한 맞아. 우월한이란 뜻이지만 훌륭한도 괜찮아. 훌륭한. 도체이다. 도체가 무슨 뜻? 반도체도 그 도체를 쓴 거야. 자, 도체의 반대말이
부도체 혹은 비도체. 반도체는 그럼 이렇게 얘기할게. 도체는 전기가 잘 통하는 녀석 얘기해. 비도체는 전기가 안 통하는 녀석. 이렇게 플라스틱 같은 거 이거 비도체야. 그러니까 이쪽에 전기 나도고 이쪽에 전기 나도고 해서 막 전기가 막 흐르지 않잖아. 고무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그럼 반도체는 뭘까? 말 그대로 반이야 반. 그 사용할 때만 뭐 전기. 오 거의 비슷해. 거의 비슷해. 반만 통하는 거야. 아니 그러면 전기를 주면 반만 통하고 나머지 전기는 튕겨낸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상황을 바꿀 수 있어 우리가. 그러니까 전기가 흐르게 할 수 있고 전기가 안 흐르게 할 수 있는 거 우리가 조절을 할 수 있는 거를 반도체라 그래. 주로 실리콘으로 만듭니다. 실리콘. 실리콘 영어로 뭔지 혹시 실리콘 이거 혹시 우리말로 뭔지 혹시 알고 계심? 규소라고 하는 건데 실리콘 어디다 쓰는지 코 만들 때? 그때도 써. 근데 실리콘 재료가 뭔지 혹시 알고 계심? 그냥 흙이야. 그냥 흙. 뭐 흙은 꽤 여러 가지로 만들어져 있겠지만 흙에 되게 많이 포함돼 있어 규소가. 그러니까는 왜 우리가 뭐 실리콘 뭐 무슨 본드를 뭐 테이프를 붙인다 뭐 아니면 실리콘을 코에다 집어넣는다 그거 다 흙에서 파는 거 맞아. 그리고 그 흙에서 파는 실리콘으로 반도체도 만들어. 여튼 그렇다네. 자, 뭐 잠깐만 쉬었다 하지 뭐. 끊었다. 녹화 잠깐 끊었다 가야지. 자, 하던 얘기를 마저 좀 이어가 보십시다. 자, 계속 한번 볼까 이거? 다음 얘기는 그래. 준영이가 해석 한번 해볼래? Copper and silver actually conduct electricity and heat better. 구리와 은도. 사실 전도가 되고 더 잘 어허. 된다. 사실은 전기를 통한다니까 전도가 되고, 전기와 열을 잘 전달한다가 사실은 맞을 거야. 전기와 열을 잘 전도한다, 전달한다. 열 얘기도 나오네? 열적인 측면에서 금은 진짜 불리한 녀석이거든? 금은 좀만 온도가 올라가도, 분자 구조가 되게 쉽게 바뀌는 녀석이거든. 핸드폰에 방열판 달려있는 거 알고 계시? 엔간한 핸드폰에 방열판 달려있거든? 그러니까 열을 밖으로 빼내야 돼. 전기가 잘 통하려고 그러면 열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되긴 해. 열이 너무 낮으면 전자 자체가 잘 안 움직이고 전기가 잘 안 통해. 그러니까는 핸드폰을 냉장고에 넣어놓잖아. 핸드폰을 냉장고 혹은 냉동실에 넣어놓잖아. 그러면은 그냥 작동을 멈춰버려 그냥. 그 온도 측정기가 달려있어가지고 온도가 어느 정도 이하가 되면은 일부러 동작을 멈춰버려. 어차피 전기가 안 통해서 제대로 동작 안 하거든. 속도도 막 확 느려지고. 그러면 온도가 올라가면 좋은 거겠지만은 온도가 또 너무 올라가면은 이를테면 100도 넘게 막 올라가면은 핸드폰 같은 경우에 100도 넘게 올라가면은 주머니에서 불 나고 막 가끔 핸드폰에서 불 나는 경우 있잖아. 주머니에서 불이 나겠지 아니면은 당연히 화상을 입겠지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그리고 기판 자체가 망가져 버리는 수도 있어가지고 열을 어느 정도는 놔야 되지만 열이 어느 정도는 놔야 되지만 열을 빼주기도 해야 돼. 자, 그래서 핸드폰 뒷판에 보면은 대부분 방열판이 달려 있어. 방열판 뭘로 만들까요? 구리로 만들어. 그러니까 핸드폰 아마 뜯어볼 일이 얼마나 있겠냐면 핸드폰 뜯어보면 알 거야. 뜯어보면은 뒤쪽 면 있잖아. 뒤쪽 면은 구리로 그냥 판때기가 하나 발라져 있던가 아니면은 안에 구리 파이프가 들어있어. 삼성 같은 경우에 이번에 왜 S22 갤럭시 S22 내고서 욕 바가지로 먹었단 말이야. 그 돈 조금 아껴보겠다고 구리 그 방열판을 없애버렸거든 이것들이. 그랬더니만 열이 그냥 우와 툭 하면은 게 핸드폰을 한참 게임 조금만 할 것 같으면 속도가 반을 확 이 꼴이 났지. 여튼 그랬답니다. 그러니까는 구리 같은 경우에는 전기도 잘 통하고 열도 잘 빼주고 은 같은 경우에는 전기는 참 잘 통해. 여튼 그런 것도 있대. 자 계속 한번 볼까? However, gold does not tarnish. 그러나 금은 아하. 녹슬지 않아서 tarnish 녹슬지 않는다. So 그래서 it is more valuable than them in the electronics industry. 전자산업에선 불이나 은보다 그것들보다라고 했으니 구리나 은보다 훨씬 유용하게 쓰인다. 더 훨씬 가치 있다? 더 가치 있다 정도로 얘기할게. 그냥 더 가치 있다.
유용하다는 useful인데 valuable은 가치 있는 일 거야. 그러니까는 아니 그리고 사실 가격만으로 따져도 금이 훨씬 비싸. 은하고 구리보다 당연히 훨씬 비싸. 자, 계속 한번 볼까? Gold is also a very malleable element. 금은 또한 아하, 금은 또한 매우 가단성이 있는 원소이므로 원소인데 malleable이 무슨 뜻이었다고? 가단성입니다. 가단성. 그게 무슨 뜻일까? 가단성 맞거든? 근데 우리가 그렇게 잘 쓰는 말은 아니라서 좀 쉽게 얘기하면 몰라블 가단성이 있는이라고 했지만은 여기 앞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지. 이게 가단성이야. 펴서 늘릴 수 있는. 아까 맨 처음 했던 얘기가 이거 아니었니? 금은 엄청나게 얇게 펼 수 있다고. 분자 하나 두께로 필 수 있다고. 금은 또한 매우 잘 펼칠 수 있는 원소이다 라고 써 있는 거야. 자, so one can beat it into many various shapes quite easily. 그래서 두드려서 오호. 비교적 쉽게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로 만들 수 있다. 내용은 맞거든? 근데 써있기는 이렇게 써있어. 자, 일단은 원. 요 해석 넘어가 버렸는데 사실은 한글에서 넘어가도 되는 해석이긴 해. 근데 이 원이 일단은 무슨 뜻이냐 하면은 그냥 사람이란 뜻으로 쓴 거야. 일반인. 그래서 사람이 quite easily 비교적 쉽게라고 했지만 사실은 이거 꽤란 뜻이야. 꽤, 매우 쉽게. 꽤 쉽게 매우 다양한 형태로 이거 뭐 into 뭐뭐로 그것을 두들길 수 있다. beat 두들겨 패는 거. 손 엄청나게 두들기면은 얇게 펴진다. 사실은 요즘에는 두들겨 펴지 않지요. 금박 같은 왜 금박 쉽게 할 수 있잖아. 금박 어떻게 하는지 학교에서 혹시 실험 안 해봤니 이거 혹시? 나는 초등학교 때 학교에서 실험했던 것 같은데 초등학교고 중학교 때 학교에서 금박 하고 실험했던 것 같은데 요즘에는 그거 못 할 거야. 아마 초등학교에서 하면 안 될 거야 이거. 왜냐하면은 금박을 만들 땐 말이지 왕수라는 걸 쓰거든. 왕수 이거 임금 왕자한테 그 왕자야. 왕물 비싼 물이라고 해서 왕수라고 부르는 것 같아. 이게 금 녹인 물이야. 오? 금을 녹인다고? 금이 물에 녹나? 안 녹지? 그래서 금을 어디다 녹이냐 하면은 초강산성 그러니까 염산에 녹여. 금을 염산에 녹인 물이거든. 금을 염산에 녹인 물 염산은 금이 녹아. 근데 녹는다고 하지만 사실은 금의 뭐 분자 구조가 바뀌는 건 아니야. 그냥 분자가 그냥 흩어지는 거지. 여튼간에 염산이 담긴 염산에다가 금을 녹인 물을 이렇게 놔두고서는 그 안에다가 뭐 금박을 하고 싶은 물건을 살짝 담근 다음에 양쪽에서 전기를 통해 주면은 금 분자가 그 물건에 달라붙어. 분자 하나 단위로, 분자 하나 두께로. 근데 이게 내가 학교에서 실험했을 때는 내가 어렸을 때는 학교에 무슨 안전수칙 같은 게 어디 있었지. 학교가 참 앉았다면 개나 져보려고 그런 식이었는데 이거 염산 녹였잖아. 이거 보통 위험한 물이 아니야. 한 방울만 어디 툭 떨어뜨려도 이게 치익 다 녹아내려가. 살에 염산 한 방울 떨어뜨리잖아? 그대로 빵꾸 날걸? 화상 정도가 아니라 아예 그냥 피부가 빵꾸가 나버릴걸? 지금 생각해보면은 와 옛날 학교들 대단했어. 그런 걸 가지고 학생들한테 실험을 다 시키고. 근데 뭐 어쨌거나 실험 결과가 참 재밌긴 했지. 아무거나 꺼내가지고 뭐 지우개 같은 거 꺼내가지고 왕수에 담갔다 빼면은 와 지우개 금지우개 됐어 이랬으니까. 여튼 그랬대. 그래서 요즘에는 그렇게 화학적으로 그렇게 금박을 만들지 옛날처럼 그렇게 두들겨서 만들진 않아. 자 계속 한번 볼까? Doctors have used gold effectively in medicine. 의사들은 치료 의학에서 그러니까 치료할 때 의학에서 치료할 때 금을 효과적으로 어허. 사용해왔다. 금을 효과적으로 사용해 왔다. 맞아. effectively 효과적으로. 아까 봤던 단어
단어들이 있잖아요. 이펙트, 뭐 효과 이런 뜻. 자, 어쨌거나 효율적으로 의학에서 금을 사용해왔다. 도대체 의학에 어디다 쓸까요? 임플란트? 임플란트는 금을 쓰기 싫어가지고 하는 게 임플란트야. 그치, 금리빨. 그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금리빨 제일 잘 만드는 나라라는 거? 참 한국 의사들 기술이 대단해. 여튼간에 for example, 예를 들어서라고 했지만 사실 이게 거의 대부분일걸. Many dentists use gold for tooth filling. 예를 들면 음, 많은 치과 의사들이 아하, 금을 아하. 치아 충전재로 사용한다. 치아 충전재로 사용한다라고 한 내용 맞아. 해석도 맞아. 근데 치아 충전재? 아이, 그냥 이빨 때우기. 이빨 충전 때우기. 왜? 충치가 생기고 나면 이빨에 구멍 빵꾸 뻥 나잖아. 그거 금으로 때운다는 거야. 금으로 어떻게 때우는 걸까 이거? 금을 녹여서 이빨에 이거 온몸이 다 잘날 것 같지 않냐 이거 그랬다가는? 그래서 우리나라 의사들이 대단한 거라니까. 금을 금속 상태에서 이빨에 박아가지고 두들겨서 그 진짜 살살살살 위에서 탁탁탁탁 두들겨가지고 빈 부분을 꽉 채울 때까지 두들기는 거야. 그럼 되게 아플 것 같지? 의외로 안 아프게 잘해. 그리고 요거 좀만 잘못 두드려가지고 잘못 채우잖아. 그러면은 툭 하면 툭 빠져버려. 근데 한국 의사들이 하는 금리빨은 지금 어지간하면 빠지지 않아. 기술력이 아니라 손재주가 좋아서 그래. 자, 여튼 Other doctors use it for hearing implants in people's ear. 또 다른 의사들은 아하. 사람들의 귀 속에 사람들의 귀 속에 청각 임플란트로서 사용한다. 청각 임플란트로서 그것을 사용한다. 청각 임플란트? 요즘에는 안 쓰거든 이거? 그 보청기. 요즘에는 보청기가 기술이 너무 좋아져가지고 굳이 뭐 금덩어리 와장창 그렇게 집어넣을 필요는 별로 없는데 그래도 비싼 보청기들은 여전히 금덩어리를 써. 사실 생각해보면 보청기랑 별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귀에다 꽂고 다니는 그 뭐 이어팟이나 보청기나 뭐 다를 게 뭐 있겠냐 그게. 외부에서 들어오는 소리를 좀 볼륨을 좀 올려주는 거 정도잖아 사실은. 그러니까는 보청기가 그렇게 엄청나게 대단한 물건은 아니긴 해야 되는데 근데 보청기 값이 왜 그렇게 비쌀까 생각해보면 왜 아니 이어팟 가격 얼마야? 14만 원에서 15만 원. 싸게 사면 그 정도 치는 거야. 애플 홈페이지 들어가면 그거보다 훨씬 비싸. 뭐 여튼간에 근데 보청기 가격 얼마인지 혹시 아심? 50만 원? 50만 원 아니 100만 원 이하로 찾기 힘들어. 어지간하면 200~300만 원 정도 하거든? 아니 뭐가 그렇게 달라가지고 뭐가 그렇게 엄청나게 대단해서? 뭐 배터리가 더 오래 가나? 조금 더 오래 가는 거기도 해. 근데 어차피 유선으로 연결해가지고 어디다가 배터리 그냥 들고 다니거든? 그러면 뭐가 그렇게 대단한 거냐면은 안에 금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서 그래. 금 왜 집어넣는다고? 전기 잘 통하고 변형이 안 생기고. 그러니까는 이게 뭐냐면은 사실 이어팟 같은 거 하루 종일 귀에 꽂고 다녀봐. 그러면 이어팟 되게 쉽게 망가진다? 왜? 습기 차서. 어쨌거나 사람은 땀도 흘리고 귀에서도 뭐 온몸에서 그냥 그 습기가 방출된다고. 당연히 귀 안에서 습기가 방출이 돼. 근데 보청기는 진짜 하루 종일 끼고 있어야 되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 습기 차는 걸 어떻게 대처하기 되게 힘들어. 그렇다고 귀구녕을 계속 틀어막고선 공기가 안 통하잖아. 그럼 귀 속이 집 물러버려. 공기는 통해야 되는데 그 와중에 녹은 쓰면 안 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금을 많이 쓰는 거야. 그래서 보청기가 많이 비싸. 그러니까 나는 뭐 의료기구라서 가격을 이렇게까지 비싸게 만드는 거는 이거는 사기다. 너무 그러지는 말자고. 어쩔 수 없는 이유가 있긴 있으니까. 자, 오늘은 한 요 정도쯤까지 볼까봐. 자, 다음 파트가 그래 알프레드 바그너하고 그래 대륙 이동설 이 얘기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있는 얘기가 다이아몬드 형성에 대한 얘기인데 다이아몬드 얘기는 나중에 뭐 아마 이스라엘 얘기랑 같이 하게 될 거야. 전 세계에서 다이아몬드 그 세공을 제일 많이 하는 나라가 이스라엘이거든. 자, 여튼간에 다음 글 정도까지는 좀 다 해석을 좀 해보십시다. 그 다음 글까지 뭐 단어라도 좀 찾아오면 더 좋긴 하겠고. 오케이, 오늘은 여기까지 보십시다. 수고하셨어요.